자, 정규이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방송은 우리 원정일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는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 출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는 우리 박 소장과 둘이서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장 휴장의 관계로 1호 경마는 부산 경주만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둘이서 방송이 되면서 승부처를 각각 3개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6경주, 11경주, 15경주고요. 임승진이가 5경주, 7경주, 14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밑에 자막에 깔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8월 6일 1호 경마 부산 거 1경주부터 15경주까지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네. 과거에 그 12경주, 13경주씩 좀 길게 할 때는 좀 몰랐는데 이렇게 짧게 하다가 15개 경주 하니까 분석하는 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길게 호흡을 갖고 1호 경마는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팅에 있어서 첫 경주가 언뜻 보면은 그냥 인기만 안에서 저배당 안에서 쉽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팔리는 마필 뻔하죠. 3번 유로공주, 5번 영희시대, 그리고 7번 에이스 돌풍. 그 외에도 이제 팔리는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3, 5, 7 세 마리의 앞선 전개가 참 조금은 좀 깝깝한 느낌을 줍니다. 재밌게도 3번, 5번, 7번이 모두 다 이제 직전 경주 때 선두권에 딱 3열, 선두에는 섰는데 외곽으로 세 번째 삥삥 돌면서 좀 고전을 했었던 마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이 착을 또 버텨냈었던 오브마 영희시대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시대에는 뭐 거의 인기 1, 2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3번이든 7번이든 아주 편안한 선행이 됐을 때는 영희시대가 전경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쌍승식 막권까지는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도 좀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첫 경주를 좀 가볍게 출발할 생각인데, 그래도 역시 5번마 영희시대의 2차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5번마 영희시대 작지만 강단 있다 한센 자마로서 능력을 후하게 줬던 게 데뷔전의 모습이었는데, 뭐 저 역시도 영희시대는 뭐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자,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 2번마 퀸즈로야라고 6번마 벌마함성이요, 각각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했던 말들입니다.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합격을 했던 말들인데, 두 번째에 보였던 그 기량의 완성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번마 퀸즈로얄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5초를 땡겨버리는, 뭐 스피드면 스피드, 파워면 파워,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보이면서 두 번째 능력 감사를 통과했는데, 또 같이 뛰었던 애들이 또 기존에 뛰고 있는 제금마들입니다. 그 틈에서 많이 좋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과연 실전에서 얼마만큼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고, 6번마 벌마함성 역시도 같은 설명이에요. 지난번에 제금마들하고 뛰는데 얘 역시도 진짜 말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리고 아직 2세마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까지도 저는 관심권으로 해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경주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2번 러닝걸이 또 안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참 나이스댄서 자마 개인적으로 좀 점수를 많이 약하게 주는 편인데, 이 측정 경주도 워낙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1000m다 보니까 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안쪽에 한 마리 하늘의 뜻이 조금 쑤시고 나오면서 선행을 못 받아버리니까는 또 딱 거기까지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 지난번보다는 좀 더 빠른 마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10번 최고를 향해도 그렇고 최고를 향해 외에도 이 조교를 통해서 스피드를 잔뜩 다듬고 출전하는 마필들이 있어서 외곽에서 이제 10번마 최고를 향해가 밀고 나오기 전에 기습을 감행할 애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2번마 러닝걸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덜 보고 싶은 마필로 조금 색다르게 말씀 좀 드렸고요. 추천 마필 중에는 9번마 해동요걸 지난번 러닝걸을 뒤쫓아서 그 다음 착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스피드가 점점 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이지만은 바로 옆에서 튀어나올 최고를 향해와 함께 같이 밀어서 좀 적극적인 1000m 승부를 펼쳐준다면은 재밌는 결과가 이번 경주쯤에서는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이스댄서를 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참 자마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에서도 보면은 최봉주 조교사가 음. 다이스댄스 자마들을 좀 많이 좀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최봉주 조교사하고 문재복 조교사가 또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완전 그렇죠. 아삼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서로 얘기를 해서 뭐 다이스댄스가 싸지만 싸게 사올 수 있는데 뭐 은근히 뭐 좀 기대치가 또 나름대로 밥벌이나 있어서. 한다 해서 29조도 부산에 있는 우리 문재복 조교사도 다이스댄스를 좀 구매하는 모양이고 9번 해동역을 좋은 내용 나왔고요. 열하나 영웅제왕이 최근에 공백을 갖고 나와서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는데 자, 이번에는 적정 1000m로 거리를 줄여놨습니다. 직전 1300에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한결 나아진 모습에 경주 거리까지도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열하나 영웅제왕까지는 뭐 필수적으로 관심권으로 가야 되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6번마 콘타도르가 참 눈에 띄네요. 이번 경주에서 조금씩 실전을 경험하면서 적응력이 증가되고 있는 마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마리도 그렇게 눈길을 확 사로잡을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든가 완성도 있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전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데뷔전이지만 이 콘타도르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높게 가지고 있는데 주행 심사 때 모습이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모습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거 뛰고 나서 뒤가 조금 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데뷔전을 미루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준비한 다음 데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루다가 이번에 여름이 다 돼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로얄 루비는 기본 능력이 좋은 말이죠. 보폭도 있고 직선줄에서 알아서 뛰려는 기존 마필인데요. 그 로얄 루비와 함께 7월 8일 주행 심사를 겨뤘을 때 뭐 겨뤘다라는 표현은 뭐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직선주로에서 상대적인 주행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데뷔전에서 편성 조금 만만하면은 바로 꽂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상금이 많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상대 마필들 봤을 때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간을 걸려서 만든 마필인 만큼 콘타도르의 데뷔전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콘타도르 3월달에 나와서 취소가 되어버려서 사실상 데뷔전이 되겠는데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박 소장의 설명이었고 저는 1번 스타라인이요. 나이가 4살이 먹었습니다. 근데 2번밖에 못 뛰었어요. 작년 7월 달에 나와서 한번 뛰고 5등 하더니 그 뒤로 무려 1년간의 외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오랜만에 뛰었는데 당시에는 뭐 등짝도 설동복이었고 편성도 좀 어정쩡했고 또 상태도 베스트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은경이 날아다니고 있는 여자 꼬마 기수입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말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4살이 먹도록 2번밖에 못 뛰었던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던 말 갈 길이 당연히 바쁠 것 같습니다. 일반 스타라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300에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이번 4경주는 9번마 번쾌 장군을 일단 제가 현장 체크 1순위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에 대한 대단한 노림수라기보다도 뭔가 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마필의 기세가 좀 꺾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묻어있는 마필인데
작년 12월 달에 이착을 오고 나서 그 이착도 완벽하게 스피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따낸 이착이 아닙니다. 기본 걸음만 가지고 기본 마필이 어떤 뛰려고 하는 근성만 가지고 만든 그 이착인데, 원래 이거 스피드가 조금만 다듬어지면은 빠른 속도로 연속 입상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대치를 제가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거 뛰고 나서 이제 경정매겸이 찾아와서 아예 그냥 도배가 됐어요. 진료 내역을 보시면은 경정매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아쉽게 그냥 거의 뭐 반년치 2017년도에 상반기를 날려먹은 셈인데요. 직전 경주부터 또 하원식 기수가 조교를 좀 빡세게 하면서 살려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번에 좀 출전 주기를 길게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안쪽 마필 어느 한 마리도 그렇게 완벽한 믿음은 주질 못하는 그런 경주예요. 번케 장군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대치의 한 80% 정도 걸음만 이번 경주 편성해서 이끌어준다면은 짭짤한 배당과 함께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 이제 출전 공백이 있고 이제 사연이 있었던 마필인 만큼 현장에서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번케 장군. 경정맥염이 이게 오면은 이제 목을 못 쓰잖아요. 네. 목수임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달리기를 할 때 팔을 못 흔들고 중심을 팔을 못 흔들고 그냥 다리로만 이렇게 뛰는 그러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경정맥염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기량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박수장의 포인트였고, 저는 이번 달그리다요. 데뷔전 때 1300이 좀 무리지 않을까 했습니다. 역시나 1, 2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1, 2등에 뭐 근접하는 사이즈와 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충분히 쉬면서 더 좋아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박 소장도 14주 공백 있는 번케 장군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15주 공백을 갖고 있는 이번 달그리다 데뷔전 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져서 돌아왔다.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이로저마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12번 스웨그를 역시 또 보병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기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바람 불면 이게 저배당 아주 큰 인기 마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관심권에는 둬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축이나 주력보다는 현장에서 좀 잘 살펴야 될 마필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6월 11일 경주만 하더라도 정말 좀 아쉽게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더 넓게 봐주면서 직전 경주를 지켜봤는데, 진겸 기수가 못 탔다기보다는 정말 마필 자체가 기대치를 많이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또 다시 기대치 조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지 않거나 진겸 기수 뭐 그대로 기승한다면 점수를 플러스 시켜줄 이유는 없겠다 싶었는데, 이번 주에 뭐 진겸이도 말을 못하고 또 뭐 정도윤이 뭐 이효식 기수 이렇게 수습 기수들 꼬마 기수들 많이 기승정지를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때와 맞물려서 임성실 기수가 이걸 타게 됐어요. 임성실 기수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몰아주는 기술이다 보니까 1000m의 외곽 게이트이고 안쪽에 튀어나갈 애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임성실 기수의 제대로 된 추진이 스웨그와 딱 맞물려진다면은 오히려 또 다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성을 저는 배제를 못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번 경주 강축이 눈에 보이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세게 볼 수도 있고, 아주 상태가 나쁘지만 않다면은 그래도 받치기는 좀 해줘야 될 그런 마필로 스웨그를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승진이의 준메인 승부인데 말을 아주 길게 해버립니다. 이 방송이 뭡니까, 그 방송 매너에 좀 어긋나는, 준메인인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상대방 준메인인데 혼자서 막 해버리면 이 방송 상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좀 길게 하세요. 자, 아무튼 임승진 역시도 스웨그 좋게 봐요. 예전에 그 출발 불량기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교정이 됐습니다. 출발 불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흙을 또 못 맞는 끼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곽 아닙니까? 또 등짝도 우리 임성실입니다. 우리 박 소장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아무튼 임승진 역시도 12번만 스웨그 일단 좋게 봅니다. 포인트는 스웨그랑 같이 들어올 놈을 넘어서 스웨그까지도 이겨버릴 노림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전 내용, 이번 내용 악구가 좀 딱 떨어지고 있고 임승진으로 하여금 고개가 딱 끄덕거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느낌이 좀 확 오고 있습니다. 쌍승시까지 포함해서 강하게 한번 때려볼 참이고 멋진 한구라 막건으로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의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어쨌든 뭐 연투에는 성공을 했지만 3번마 선레이저 직전 경주 그렇게 뭐 인상적이거나 여력을 보인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또 강축으로 팔리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 모두 승급한 마필들에게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뛴 애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입상을 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배당판이 조금 좀 찢어져서 팔릴 수 있는 뭐 그런 배당들이 있죠. 6배, 6배, 5배, 8배, 10배 뭐 이렇게 한 7, 8구멍 뚫려 나오는 그런 배당판이 예상이 되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메인 승부로 골라드렸던 경주하고도 흡사합니다. 이제 한방 막권에 3복승까지 잘 적중이 됐었는데 이번 6경주도 딱 3마리 싸움으로 저는 압축을 해놓고 있어요. 무조건 한방 막권으로 또 힘을 주어서 들어갈 것이고 배당만 괜찮다면은 나머지 한 마리 갖고도 양쪽으로 날개를 달아서 배당에 따라서 환수를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복승 한방 그리고 좀 더 세게 보는 또 좀 더 전기가 유리한 2마리 한방 엮어서 깔끔하게 메인 승부답게 구멍수 최대한 줄여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6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또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어요. 이런 경우 방송 메인입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행운의 세븐. 경마는 준비도 정말 당연히 철저해야 되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따라주면은요, 그 모든 준비도 코차로 날라가, 강착으로 날라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 럭키 세븐 7경주 행운의 7경주로 메인을 준비했는데 세뽕만 좀만 따라주면은 여기서는 묻지마 한구라가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고 그 중심에는 31조 라이스 내에 5번마 버스트킹이 있을 것입니다. 얘가 4군에서 뛰었던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강급이 되면서 몇 번째인가요? 한 5에서 6번째 정도 되는데 4군에서 이제 5군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그 누구를 만나도 될 수 있을 만한 될 만한 조시를 완전히 찾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거의 뒤집어져 있는 상황. 또 편성도 완전 덜덜한 조건. 7경주 오바마 버스트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부로 들어갈 거고 후창 압축에 대한 자신감 또 역시 강력하게 지금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일단은 딱 2마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5번에 붙여서 딱 때려버릴 말 2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한 구멍 정도는 늘어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7경주 행운의 7경주인데 행운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행운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슈퍼짱짱이도 최근에 선입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초동스카이도 순발력은 여전합니다만은 4번을 넘어가고 또 외곽에 도쿄블루하고도 한번 부딪혀야 될 것 같고 1200m지만은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림보다는 저는 조금 좀 사고가 나는 그림도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다면 전개가 빠그러지는 그림이 난다면은 저는 8번마 신나다르가 이번 경주 타이밍에서는 한번 선두권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김태균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제대로 또 걸음발을 타진해봤기 때문에 마음 먹고 조진다면은 3착, 2착만 해도 성공인다면 3착만 해줘도 삼복승 배당은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취입이 되겠습니다만은 8번마 신나다르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듯한 마필입니다. 신나다르를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번마 도쿄 블루입니다. 주행검사 내용이 시쳇말로 허벌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 5번을 뗐는데요. 나올 때마다 인기순위 1, 2등, 1, 2등, 1, 2등, 1, 2등 이렇게 팔리면서 정말 팬들의 주머니를 또 임승진이의 돈을 해먹어 버렸던 게 7번 도쿄블루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것도 좋고 근데 실전에 가면서 지금 이렇다 할 결정력을 못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죠. 차분하게 따라가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얘한테 적정거리는 1000m다. 전형적으로 올드 패션드의 자마답습니다. 완전 단거리형인데 그래서 이번에 1000m로 다시 방향을 잡았고 또 등짝까지도 조용곤이를 태워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훨씬 좀 날렵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훨씬 좀 빠릿해졌다라는 느낌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도쿄블루 1200이라는 점이 이제 직전 대비 부담 거래가 좀 늘었으나 분명히 저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말이다. 도쿄블루를 권신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마초 명운에게 이제 찬스가 한번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뭐 허접한 편성에서만 뛴 마필도 아니고 기본 순발력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레이스만 잘 풀리면은 힘을 안 빼서 4코너까지 온다면은 딱 그만큼은 또 직선줄에서 버텨내는 그런 맛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 정말 좋고요. 그리고 선두권은 뻔합니다. 이제 4번마 포스터에다가 외곽에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만들어내겠는데 그 페이스를 그대로 안쪽에서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복병으로는 아주 딱 좋은 조건입니다. 1번마 마초 명운을 후착 주력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은 9번마 5 폴드입니다. 3연승을 때리고 16주 넉 달간의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이게 고지가 긴가민가해집니다. 갸우뚱해져요. 이게 어디가 안 좋아서 쉰 건지 또 앉아서 쉬었으면 좋아져서 돌아온 건지 또 16주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뭐 주행검사를 다시 안 받으려고 나온 건지 들은 게 없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임승진을 통해서 대신 들으시면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임승진이가 전혀 문제 없다. 노 프라블럼이다. 아니 더 좋아졌다 라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9번 5 폴드 연속 입상 전선에 이상 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400입니다.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드리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5번마 중앙신화를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를 많이 모았죠. 그 인기의 이유는 바로 그 이전 5월달 경주에서 너무 잘 뛰었기 때문이에요. 직전 경주는 취입이 될 수 있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취입을 예상을 했는데 취입이 안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김명신 기수가 정말 요 마필만큼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바로가 돼 있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부지리성 취입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히 직선줄에서 우위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선두권에서 레이스가 그냥 줄 서서 아주 편안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필 자체의 자력 취입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물론 또 5월 28일 날은 자력 취입에 가까운 모습까지 또 보여줬어요. 워낙에 뚜렷하게 잘 뛴 모습에 비해서 전 경주는 지나치게 못 뛰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크게 하자만 없다면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약간 좀 퐁당퐁당기 그런 마필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로서 중앙신화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편성장을 만났습니다. 5번마 중앙신화를 주력 막권용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중앙신화가 바깥으로 삐지는 게 있는데 김영신 기수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행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역시 추입 타이밍을 얼마나 맞춰서 잘 조져주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명신이가 이제 적임 기수로 되려 임할 만큼은 중앙신화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말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단다는 점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4번 럭키노바가 지금 4연속 입상인데 데뷔전 때 2등 그리고 나머지 내리 3연승인데 저는 뭐 이번까지는 뭐 이상 없이 갖다 꽂아줄 거라고 봐요. 혼합 4군이고 부담점이 좀 늘었지만 워낙에 지금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럭키노바 인기도대로 저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 안말경주고 모두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이로년만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10번 우주스타죠. 오크스배 농림부 장관배 3세마 대상경주에 나갔다가 변중만 올리고 돌아온 10번 우주스타인데 자, 이제는 자기군으로 돌아왔습니다. 4등급 센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4등급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외곽 아니라 외곽 할아버지라도 저는 10번 우주스타 쪽에 한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를 1호점화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내용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1400에서 1800m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바로 극복해낸 경우는 정말 기본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1800에서 2000으로 넘어갈 때도 또 한 번의 고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주스타한테 아직 어린 그 3살짜리 안말한테 너무 좀 기대치가 너무 컸었는지 뭐 대상경주 코리안 옥스까지는 출전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난번 그 농림축산부까지 내보낸 것은 이건 좀 글쎄요 19조 마방이 이렇게 좀 무리한 도전을 하나 금년에도 뭐 코리안 옥스를 먹고 싶은 그런 욕심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주스타가 앞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센 놈들하고 너무 그 빡센 편성에서 뒤지게 깨져버리면은 마필이 기가 확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말은 그거 한번 기가 죽어버리면은 그거 살려내는데도 좀 시간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훈련신 모습으로는 뭐 이렇게 완전히 약고가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이번 경주 봤을 때 확실히 레이스를 갖고 놀 수 있는 편성 그리고 상대들 만났습니다. 당연히 뭐 전개 다 떠나서 우주스타가 그냥 초반이든 중반이든 해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0번 우주스타 인정하면서 우주스타보다 더 먼저 기습을 때릴 수 있는 마필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짭짤한 마필이 되겠고 우주스타가 뭐 기대대로 4코너 이전에 그냥 먼저 쓱 치고 나와서 거리를 쭉 벌리는 5마신 7마신 벌려버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꼬리가 또 후착이 어부지리 추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어부지리 추리에 딱 적합한 마필도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멍수 없이 우주스타 놓고 앞에 가는 말 하나 뒤따라오는 말 하나 딱 두 방으로 준메인 승부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도 10번 우주스타였습니다. 우주스타를 갖고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이면 끝난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1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 7마리입니다. 박 소장 드리겠습니다. 1번마 킹더 그레이가 저는 내심 계속 형군에서 한 번은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안화짜리 후보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뛴 거 딱 가려놓고 보십시오. 그 전까지 언제고 편성만 한번 걸려라 했었던 마필인데 하필이면 직전 경주 때 4차까지 와버리는 바람에 게다가 또 연속된 이번 경주가 7마리 뛰는 편성이다 보니까 상대 마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1번, 2번, 3번, 4번이 지난번 같이 뛰었던 마필들인 가운데 부담 중량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인코스 꽃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도 좋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이번 주 이제 기승정지를 유예하고 말들을 또 타는데
욕심 낼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킹 더 그레이. 제가 생각했었던 배당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은 이번 경주 안 되는 편성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킹 더 그레이를 막권 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킹 더 그레이라는 말이 좀 많이 끌잖아요. 네. 많이 끌어서 최시대가 이제 지난번부터 이렇게 딱 말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한 발을 쓰는 그런 전개로 레이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최시대하고 맞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 역시도 또 특히나 그 언제입니까? 농림부 장관배였던가요? 대호시대. 대호시대. 대호시대를 갖고 정확하게 한 발 승부로 해서 추입으로 안쪽으로 파서 제가 당시 대호시대를 아예 대가리 놓고 가버렸었는데 최시대가 진짜 그런 전개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차분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느긋해가지고 자꾸 못 오는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참고 타는 말들한테는 너무 잘 맞는다 이 말이야 내 말. 그렇죠. 스타일상. 동감합니다. 킹 더 그레이를 최시대하고 딱 맞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7번마 삼정어게인이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승군전에 코너 4개짜리 그것도 1700도 아닌 1800을 바로 극복할 수 있을지 뭐 마방 기대감이야 뭐 19점 말들은 뭐 웬만하면 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방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전에서 그러고도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래서 더욱더 7번 삼정의견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방금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일본막 킹 더 그레이 최시대 안장이라서의 믿음이 좀 더 가지 않나라는 내용 아울러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이제 4번마 오픈 더 스카이 쪽으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에 조금 레이스 중반에 좀 고춧가루 뿌릴 만한 마필들이 있어요. 오픈 더 스카이가 앞장을 편안하게 뜨더라도 중반에 내버려 두지 않고 좀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선두권 전개도 그렇게 뭐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뺏고 뺏기는 물고 물리는 선두권 싸움 속에서 결국은 이제 조인경 기수가 마필의 걸음을 잘 나눠서 꽂아냈기 때문에 타임대로 지난번에 좋은 기록으로 입상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오픈 더 스카이는 계속 막권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하자를 잡을 수가 없는 말 같아요. 당분간은 진짜 센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진짜 포인마만 아니었어, 하여튼 포인마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뛰는 거고. 국산 경주니까. 네. 포인마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엊그제 펼쳐졌던 농림부까지도 정말 얌얌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센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7번 디바인킹이 이제 대안으로 팔릴 텐데 조금 한 2% 정도가 부족한 느낌을 줘요. 2차 가능권으로 맞으나 오픈 더 스카이한테는 저는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7번 디바인킹을 우선 인정하더라도 디바인킹이 혹여 잘못됐을 때의 대안까지는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야 뭐 깜빡이 한 방이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낫겠고 뭐 저나 박 소장이나 남는 시간 동안 혹시 대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략할 값어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더 분석을 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준메인인데요. 준메인의 포인트는 좀 간단합니다. 저 외곽에 있는 12번마 파티 여게인을 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군 가야죠. 레이팅이 이제 78점입니다. 임승진이가 데뷔 초부터 데뷔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센 놈이 나타났다. 1군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거품을 물었던 말입니다. 11번을 뛰면서 8번을 왔고 이제 12번째 시합이 되겠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레이팅 78점에 꽉 차 있습니다. 2등만 해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승하고 올라가야죠. 뭐 우승하고 2등하고는 뭐 지기도 상관이고 아무튼 입상 찍고 올라갈 12홀 파티 어게인을 놓고 승부로 들어가는 건데요.
후차권에 택도 없을 말들, 무늬만 인기마들 얼레벌레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땡큐입니다. 완전히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임승진이가 준비한 후차권에 딱 3방입니다. 3방. 그 3방 속에 짭짤한 배당까지 안고 쏘는 노림수 말까지 제대로 체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14경주 임승진이가 자신있게 한고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경주입니다. 1200의 1등급에 모두 9마리입니다.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이런 마무리 겸 방송 준메인도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되겠고, 저는 1번마 페르디도 포메로입니다. 최은경이를 태어났는데 참 최은경이가 정말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등급 상금이 6,200만 원입니다. 2등 상금은 2,300만 원. 한 4천만 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마주나 조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기수기형으로 잘못 태워서 1, 2등으로 나눠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아까지가 나버리는 상황이라면 정말 최은경이는 정말 진짜 뭐랄까 좀 복받은 좀 축복받은 애? 네. 뭐 아니면 또 그만큼 뭐 기대에 부응해주는 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페르디도 포메로이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5주 전에, 그러니까 페르디도 포메로이가 지난번 출전했을 때 이제 쌍둥식 막권으로 이제 승부 경주로 요 UCC 방송, 정복주 방송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해서 오뚜고뚜기 잘 붙여서 짭짤하게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한 달이 지난 요번에도 페르디도 포메로이를 또 막권 사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페르디도 포메로이 또 대가리 놓고 삽니다. 후차 갑축인데 역시 당연히 뭐 15경주가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이 1200m 안정감 있게 선행을 받고 그대로 1순위 해줄 페르디도 포메로이의 전개에 맞게 얘가 이제 우승하는 것에 있어서 뒤따라가서 2차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마필 기본 전력과 조교 상태만 잘 체크하면은 이건 답이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29주에서 가속 엔진은 왜 서브냈느냐? 가속 엔진이 여기서 페르디도 포메로이를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역할 있습니다. 3번 가속 엔진이 어중간한 놈이 그냥 페르디도 포메로이 자기 집 친구 우승하는데 길을 막으려 한다면은 그 가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해줄 수 있는 조인권 기수 등짝이고요. 두 마리 병합대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최은경 기수 우리 임승진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정도윤이가 지금 기승정지라 이것도 타게 된 거예요. 요럴 때 정말 도끼 품고 탈 겁니다. 1번 댕 받고 안 죽는다. 3번이 카바 쳐준다. 그 속에서 능력으로 자력으로 2차 올 수 있는 마필 뻔합니다. 때리고 받치기 딱 2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마무리의 중심도 역시 1번마 페르디도 포메로이였습니다. 페르디도 포메로이 갖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개가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페르디도 포메로이는 온다라고 역시 고개가 끄덕거리고 계신 분들은 마무리 때 우리 박 소장이랑 함께 하십시오. 후착 압축이 또 승부의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6일 일요일연마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박 소장은 남는 시간 더욱더 열심히 준비 분석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더 힘껏 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